조영남은 79세의 나이에 마침내 1974년부터 1987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던 전처 윤여정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4년 4월 2일 그의 79번째 생일에 KBS AM 플라자에서 감동적인 인터뷰를 한 그는 마이크 앞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늦은 눈물로 인해 흐릿해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남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1945년 4월 2일 북한 평산, 지금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전쟁과 빈곤을 극복하고 유명한 남한 가수, 화가, 작가,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1968년 딜라일라라는 노래로 데뷔한 이후 화개장터, 내 고향 충청도 등의 히트곡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명성의 절정과 스캔들, 개인적 상실 등 굴곡진 굴곡을 겪었다. 윤여정에 대한 고백은 늦은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짧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70년이 넘는 세월을 반영한 후회, 어린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조영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윤여정과의 결혼 생활의 파경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명예를 잃게 만든 일련의 개인적인 실수였으며 그의 경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상처를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전쟁의 격동기인 평산에서 태어난 조영남은 남한으로 이주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전쟁의 먼지와 끊임없는 빈곤 속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로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가장 깊은 고통은 그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윤여정과 불륜을 저지른 결정에서 비롯되는데 이 행동은 그가 한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슬픔은 1980년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 결혼한 윤여정 씨와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당시 윤여정은 한국 영화계에 주목받는 신인으로 1971년 영화 화녀에서 여주인공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 미국으로 가서 세인트루이스의 슈퍼마켓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주 피터스버그에서 두 아들 조얼과 조너를 부양하기 위해 시간당 2.75달러의 빈약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 유명했던 가수 조영남은 미국 음악 산업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실패는 재정적 압박과 외국에서 길을 잃은 느낌과 합쳐져 그를 간통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2021년 코리아 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 결정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왜 그녀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멍청해요. 1987년 윤여정과의 이혼으로 13년간의 동거 생활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계 미국 시민이 된 두 아들 조얼, 조느리와의 인연도 끊어졌습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이산가족의 슬픔을 안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슬픔은 윤여정이 1984년 한국으로 돌아와 미나리 2020에서의 역할로 오스카상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며 다시 한번 커리어가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욱 깊어졌지만 그는 개인적인 스캔들 이후 점차 대중의 눈에서 사라져갔다. 그는 2000년에 출간한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기심과 약함 때문에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상실은 사랑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자녀들과 공유할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기억 속에서 낯선 이름들만 남아있는 자녀들입니다. 조영남의 가장 큰 슬픔은 이후의 사건, 특히 2016년 미술 사기 스캔들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 21점을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 스캔들로 인해
대중의 비난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그에게 사기 혐의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그의 명예는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사랑받던 가수로부터 그는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받았고 아무리 변명해도 지울 수 없는 오명이었다. 그는 2024년 AM 플라자에서 "저는 직업, 가족, 자존감을 모두 잃었습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슬펐던 건 아직 기회가 있었는데 윤여정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은 후회, 상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존하지 못한 데 대한 실패감의 혼합이었습니다. 조영남의 경력은 빛나는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끝없는 창의성, 그리고 스스로 갈등하는 순간에 흘린 눈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전쟁 중 평산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나 강문고등학교 재학 중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한양대와 서울대 출신으로 중퇴하고 팔미군 기지에서 파트타임 가수로 활동하다가 1668년 딜라일라라는 노래로 데뷔해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에 들어섰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며 1070년대에 명성을 얻게 됐다. 조영남의 가장 큰 성공은 191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그는 한국 대중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을 결합한 스타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화개장터, 내 고향 충청도, 제비, 보리밭, 도시와의 이별 등의 노래는 차트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아이콘이 됐다. 1975년 발표한 앨범 도시와의 작별은 엄청난 이정표가 되었는데 수십만 장이 팔렸고 그해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텔레비전에 진출하여 특유의 유머와 느슨한 스타일로 다양한 쇼에 출연해 친숙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도 손을 대어 2000년에 쓴 나의 인생, 나의 음악 등의 책은 그의 진실한 이야기 전달로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지속되지 않았고 그를 울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73년 서울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만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의 음악 경력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했지만 대신 그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에서처럼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의 빌린 방에서 제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노래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실패로 인해 그는 이혼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소 냉각된 경력을 맞이하게 되었고 관객이 이전처럼 붐비지 않는 작은 무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조영남을 울린 노력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업무상의 압박감에서도 비롯됐다. 그는 화개장터를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서 수백 시간을 보내 모든 음표를 완벽하게 만들었고 완벽한 느낌을 얻기 위해 한 구절을 수십 번이나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프로듀서는 네이버에 영남이가 후렴구를 원하는 대로 못 불러서 스튜디오에서 울었던 적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을 너무 엄하게 대해요.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회화로 전향했을 때 2005년 서울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그의 첫 그림이 비판을 받자 그는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나는 모든 획에 마음을 담았지만 그들은 내가 진짜 화가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 눈물은 실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의 연예인 생활은 2016년 미술품 사기 스캔들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대중과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예술가였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수년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2024년 AM 플라자에서 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울었습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과정은 눈물과 긴 밤에 자기 투쟁으로 가득 찼고 실수와 편견으로 인해 시험받는 재능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이 항상 바라는 성취는 단지 명예나 상이 아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음악, 그림, 문학을 통해 영감의 원천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하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대중음악과 서양 클래식 음악을 결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딜라일라와 화학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노래를 통해 이를 달성했는데 이 노래들은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910년대 문화적 아이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197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음악이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이 아직 초기 단계였던 시기에 그의 창의적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영남 역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그는 음악에서 성공을 거둔 후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자신의 재능이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인 나의 인생, 나의 음악, 이천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며 문학과 음악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는 2016년 스캔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Colors of Life라는 개인전은 수천 명의 관람객을 모았습니다. 모든 작품이 비평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고 정복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